엔도젤 ESD 핸즈온 트레이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위암의 절제술은 3분의 2는 수술, 3분의 1은 내시경 절제술, 주로 ESD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조기위암 ESD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매년 7,000건 이상의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를 분석한 위암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위 절제술이 14,000여 건, 내시경 절제술이 8,700여 건 시행되어 내시경 절제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위암의 38.1%에 해당하였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내시경 절제술은 전체 위암 절제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ESD 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라면 ESD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배울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ESD 트레이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엔도젤 키트만 가지고 오시면 최대한 트레이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ESD를 위하여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진단 내시경 술기에 능숙해야 합니다. 색소 내시경과 확대 내시경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ESD 적응증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며 치료기구에 대한 이해, ESD 술기, 치료 후 환자 관리, 병리 결과에 대한 해석 등 상당한 수준의 임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디케이션은 Absolute Indication과 Expanded Indication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Absolute Indication만 시행하였습니다. 분화형 점막암으로 크기가 2cm 이하이고 궤양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2019년 Journal of Gastric Cancer에 발표된 국내 ESD 인디케이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Expanded Indication도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 단계는 우리나라에서는 Weekly Recommended입니다. 다양한 나이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이프는 IT2 나이프와 니들 나이프의 일종인 듀얼 나이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IT2 나이프와 듀얼 나이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중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산 ESD 나이프도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 새로운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인메딕스사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나이프, H 나이프는 듀얼 나이프와 비슷한 I 타입 팁과 IT2 나이프와 비슷한 O 타입 팁이 하나의 나이프에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바꿔가면서 치료할 수 있어서 시술 시간을 단축하고 한 환자에서 하나의 카테터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점막에 국한된 10mm 크기의 well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였습니다.
ESD 전후 환자 관리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합병증 발생 여부가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하겠고요. 통상 3박 4일 클리니컬 패스웨이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ESD 트레이닝은 스텝 와이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 일본에 방문하여 약 3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ESD의 기본 술기에 대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당시 국내의 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것까지 배우느라 적지 않게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국내에서의 시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으로 ESD를 배우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텝와이즈 ESD 트레이닝의 시작은 백과 브러쉬를 이용한 베이직 트레이닝이고 이어서 Artificial Layer Endogel ESD 트레이닝이 유용합니다. 이어서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 라이브 피그 이 모든 훈련을 마친 다음에 클리니컬 케이스에 도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Artificial Layer Endogel ESD 3, 4개,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 ESD 3, 4개, 라이브 피그 ESD 3, 4개, 도합 10개 정도의 ESD를 해보고 난 다음에 환자에게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수님이나 경험이 많은 시술자의 어시스턴트로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이직 트레이닝은 브러쉬와 백을 이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ESD의 술기와 진단 내시경의 술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큘러 커팅, 호라이젠탈 커팅 등을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호라이젠탈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고 서큘러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ESD 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호라이젠탈 트레이닝을 위한 ESD 브러쉬입니다. 이 또한 제가 개발한 서큘러 무브먼트를 연습하기 위한 ESD 백 또는 달입니다. 인형에 이러한 타겟을 그리고 그 타겟을 따라서 ESD 나이프를 움직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Artificial Layer Endogel입니다. 이러한 박스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는 박스 형태로 ESD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매우 부자연스러워 질 좋은 훈련이 되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겐 가스트로스코피 시뮬레이터에 엔도젤 아티피셜 레이어를 얹어서 ESD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엔도젤 ESD 전용의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코겐 시뮬레이터의 스토막을 제거한 부위에 엔도젤 ESD 전용 플랫폼을 얹고 그 이외에 엔도젤을 놓으면 매우 자연스럽게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레이닝 매뉴얼을 펜탁스사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 ESD입니다. 과거에는 내시경실에서도 훈련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동물 실험실이나 수술장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주 시행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박스에 돼지 스토막을 놓고 시행을 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엔도젤 ESD와 비슷하게 코겐 시뮬레이터의 스토막 부분을 돼지 스토막으로 교체하여 연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피그 ESD는 동물 실험실, 동물 수술실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요. 현재 올림푸스사의 KTEC이라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Real Patient ESD는 숙련된 시술자와 함께 ESD의 전체 스텝 중 일부분만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과정인데요. Real Patient ESD를 20개 정도 어시스턴트로서 시행한 다음에 인디펜던트하게 환자에게 시술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엔도젤 ESD 트레이닝을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안병원 내시경실 교육실에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개발하였고요. 현재에도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된 공개 행사 워크숍은 SMC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원역 빌딩 9층에 위치한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정기적인 엔도젤 ESD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지역 단위 행사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가 방문하여 ESD 워크숍을 엔도젤 ESD 핸즈온 트레이닝 워크숍을 진행하곤 합니다. 사진은 2019년 11월 대구에서 있었던 테드 행사의 엔도젤 ESD 트레이닝 장면입니다. 학술대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진은 2019년 11월 경주에서 있었던 대한내시경학회 학술대회에서 있었던 엔도젤 ESD 핸즈온 트레이닝 장면입니다. 비단 학술대회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뿐만이 아니고 학술대회의 전시 부스에서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KDDW 2019년 펜탁스사의 전시 부스에서 시행했던 엔도젤 ESD 트레이닝, 핸즈온 트레이닝 공개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엔도젤 ESD 트레이닝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직접 셋업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스는 어떻게 붙이고 일렉트로 서지컬 유니트는 어떻게 켜고 조작을 하는지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이펙트, 듀레이션, 인터벌을 바꾸면 어떠한 효과의 변화가 있는지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단 내시경과 ESD는 내시경의 접근 각도와 카테터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단 내시경은 병소로 디렉트하게 접근하면 되는데요. ESD는 병소를 앙파세로 디렉트하게 접근하면 곤란하고 비스듬히 낮은 포복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진단 내시경에 익숙하다고 하여 ESD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테크닉을 배워야 합니다. 카테터의 움직임도 바이옵시의 경우에는 내밀기만 하면 되는데요. ESD의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로 호라이젠탈, 버티칼, 오블리크, 서큘러하게 움직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은 백을 이용해요. ESD 카테터를 움직이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엔도젤을 할 때에는 점을 찍지 않고 붉은색
마커로 표시한 다음에 왼쪽 절반을 서큘러 커팅을 하고 다음 오른쪽 절반을 서큘러 커팅을 하면서 마지막에 프락시말 쪽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서컴퍼런셜 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킹이 생략되고요. 서뮤코잘 인젝션이 생략됩니다. 물론 마킹과 서뮤코잘 인젝션을 할 수도 있는데요. 번거롭기만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킹과 서뮤코잘 인젝션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서컴퍼런셜 커팅을 할 때는 듀얼 라이프에 2mm 정도의 팁을 점막에 살짝 걸고 밀면서 서핑 하듯이 자르는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마킹을 하였고요. 점막하 주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6시 방향에 접근하여 왼쪽 절반을 서컴퍼런셜 커팅을 하고 이어서 오른쪽 절반을 서컴퍼런셜 커팅을 하게 됩니다. 니들만 점막 하층에 밀어놓고 미끄러지듯이 서핑하듯이 커팅하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서뮤코잘 다이섹션은 중간 혹은 아래를 목표로 절제하셔야 하는데요. 360도 서컴퍼런셜 커팅이 끝난 다음에는 파셜 서뮤코잘 다이섹션을 시행을 합니다. 트랙션 없이 시행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서뮤코잘 다이섹션이 시행된 다음에는 트랙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일부분 잘린 플랩을 들어 올려서 서뮤코잘 레이어가 잘 노출되게 합니다.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연출되고요. 자를 단면이 잘 보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절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컴퍼런셜 커팅을 완성시킨 모습이고 트랙션을 걸어서 서뮤코잘 다이섹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오른손은 내시경을 잡지 않고 카테터를 잡으면서 주로는 카테터를 잡으면서 카테터를 1mm 밀고 당기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카테터 팁만 점막층에 닿고 얇게 자르는 것이 요령입니다. 깊게 밀어넣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카테터에 걸려가지고요. 커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파이널 다이섹션은 이니셜 서컴퍼런셜 커팅 라인을 따라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속적인 서뮤코잘 다이섹션을 통하여 서뮤코잘 터널링이 되고 오버 다이섹션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섹션 마진을 가지고 컴플리트하게 절제가 되지 않았다 생각이 되면은 커팅한 라인 바깥쪽으로 좀 더 세컨드 ESD를 시행하는 연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듀얼 라이프를 이용한 연습이 끝나면은 IT2 나이프를 이용하여 서뮤코잘 다이섹션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듀얼 라이프에 비하여 IT2 나이프 다이섹션이 서뮤코잘 다이섹션 스텝은 좀 더 쉽습니다. 하나의 엔도젤 플레이트에 6개 내지 9개 정도의 ESD를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ESD 워크샵 2명 내지 3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에서 한 플레이트 가지고 3시간 정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엔도젤의 오리지널 박스를 이용하면 측면과 천장 병소의 ESD도 가능한데요.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엔도젤 ESD 트레이닝을 여러 번 시행한 트레이니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도젤 ESD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전에 한 선생님께
엔도젤 ESD 트레이닝을 시켜드렸는데요. 며칠 후 그림과 같이 5개의 엔도젤 ESD 키트를 보내오셨습니다. 자기는 잘 배웠으니 후배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달라고 엔도젤 키트 5개를 기증해 주신 건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